너도 그때 왜 성범죄 당하고도 제대로 항의 못했냐? 성범죄를 당하면 항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실수가 결국 혐의를 입증 못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거든요. 왜 내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합리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훨씬 더 자기 주장이 무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대처하신다면은 최소한 피해자분께서 억울한 결과를 막는 상황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사건 직후에 정말 필요한 조치임에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실수가 결국 혐의를 입증 못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 성범죄를 주변에서 당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알고 대처하신다면 최소한 피해자분께서 억울한 결과를 막는 상황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실수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항의를 제때 못하는 실수가 나와요.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은 그 즉시 상대방한테 항의하고 어떻게 되는 일인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도 그때 왜 성범죄 당하고도 제대로 항의 못했냐? 성범죄를 당하면 항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심을 사게 돼요. 두 번째 실수는 시급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DNA든 정액이든 증거가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 증거가 오래 남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는 증거거든요. 그럴 때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48시간 내에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서 자기 몸에 있는 정액이나 DNA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스킨십이 있었는지 이 자체를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내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하면은 그 증거를 내가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놔야 되죠. 상대방 거 삭제시키기 전에. 안 그러면은 상대방이 찍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고소 전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영상이나 무슨 서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소 전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은 그 상황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소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조사를 잘못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는 한 번 하고 나면은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조사를 망쳐놓으면은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을 유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소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입은 피해를 법률적으로 판단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 사실관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여섯 번째,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해자분도 조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자분들이 조사받으실 때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상대방이 내는 증거가 더 그럴듯하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 버리시고 당사자 스스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유리한 증거는 뭐가 있는지, 불리한 증거는 뭐가 있는지 본인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 논리를 개발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왜 내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합리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훨씬 더 자기 주장이 무게를 갖게 되거든요.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요, 리허설을 충분히 받고 조사를 받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거쳐야 자기가 조사 받으면서도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변호사인 법률 전문가도 자기가 조사 대상자가 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리허설 한번 안 거치고 조사를 받고 굉장히 그 조사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변호사 도움을 받을 거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세요.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선임하는 거는 뼈가 골절됐는데 산부인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이 해봐야 전문성이 있는 거지 변호사라고 모두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합의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설명은 합의금은 피해 배상금이 아니에요. 피해 배상금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의를 하고 하다 보면 그건 피해자의 자유예요. 물론 가해자도 자유고. 억만금을 줘도 합의 안 한다. 그러면 합의 안 하는 거예요. 가해자분들은 막 합의를 안 해주는 피해자들을 굉장히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 합의를 하고 안 하면 당사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손해배상금을 생각하면
치료비야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위자료 효과가 되겠죠. 하지만 합의금은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손해배상금보다 커져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마다 생각이 다른 거고 그 피해자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의금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가해자의 의사나 능력이 뭔가 교차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소 전 합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고소를 한다는 게 사실상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수사 단계는 또 몇 개월, 재판 단계도 몇 개월, 몇 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의사가 있으시다면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합의의 문제라든가 조사를 받기 위한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피해자분이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웬만한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국선 변호인의 도움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하여튼 성범죄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난 경우에는 최대한 잘 대처하셔서 억울한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